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흥미로운 자료 같이 살펴볼 텐데요. 바로 그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좀 기현상이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사람들 주택 구매는 되게 까다로워졌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많이 사고 있다. 뭐 이런 SBS 뉴스 내용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네, 같이 한번 파고들어 보시죠. 우선 그 627 대책, 이게 뭐였는지 아주 간단히만 보면요. 수도권에서는 6억 넘는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게 막히고 또 다주택자는 뭐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그런지 7월 초 한 2주간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이요. 30% 넘게 확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같은 기간에 외국인 매수자는 오히려 17.5%나 늘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국인 매수자는 무려 35%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하고 법인 매수가 확 위축된 거랑 완전 정반대 상황인 거죠. 아니, 내국인은 이렇게 묶어놓고 외국인은 풀려 있다니?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규제 대상에서 빠져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결국 자금 출처하고 현황 파악의 문제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라는 게 국내 금융 시스템에 적용되는 건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해외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면 이 규제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게다가 뭐 국내 주소지가 좀 불분명하다거나 집을 여러 채 가졌는지 이걸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라든지 다주택자 중과세 같은 그런 규제망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규제에 약간 빈틈이 생긴 셈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던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지역을 좀 공략했나요? 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통계를 보면요.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산 부동산의 77%가 중국인 소유였습니다. 그 부평이나 안산, 부천 뭐 이런 지역에 매수가 확 몰렸고요. 서울에서는 구로구나 금천구 쪽이 좀 많았어요. 근데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게 그 강남 같은 초고가 부동산 시장은 또 양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같은 기간에 강남 3구에서는 미국 국적 매수자가 58건이었는데 이게 중국인의 5배나 되는 수치예요. 그리고 평택이나 서초, 분당 이쪽도 미국인 매수가 꽤 많았고요. 근데 이분들 상당수는 아마 한국계 외국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 기준으로 봐도 외국인이 가진 땅의 절반 이상, 한 55.7% 정도가 교포 소유였으니까요. 물론 뭐 전체 외국인 주택 보유에서 중국인 비중이 워낙 크긴 합니다. 작년에 56%였으니까요.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지만 이런 고가 핵심지 투자는 미국 국적자, 교포 포함해서요. 이분들이 주도하는 흐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외국인 부동산 매수라고 해서 다 그냥 똑같은 패턴은 아니군요. 지역이나 가격대별로 움직임이 좀 다르다는 게 눈에 띄네요. 심지어 그 33살 중국인이 대출 하나도 없이 119억 원짜리 집을 샀다. 이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야, 이건 진짜 해외 자금의 위력이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뭐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한다거나 조건이 꽤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그마저도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사용권 형태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좀 비대칭적인 상황이 우리 국내 규제와의 형평성 논란을 더 키우는 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나 뭐 시장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라도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미리 허가를 받게 한다거나 집을 산 뒤에 뭐 3년 이상은 실거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또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토지를 취득할 때 지자체적 허가를 받도록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매수는 이렇게 늘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반적인 집값 상승 기대감은 좀 꺾였다. 이런 지표도 있네요. 어째 시장 심리가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7월 주택가격 전망 CSI라고 하죠. 이게 109로 나왔는데 전달보다 11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이게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물론 아직 100은 넘으니까 상승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건 사실이죠. 가계부채 전망지수도 7년 만에 가장 낮아졌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전체적인 소비 심리는 오히려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과는 좀 별개로 소비 자체는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인데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여러 방향으로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내국인 규제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네요. 그 해외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지 또 정보 파악의 어려움 같은 그런 빈틈을 파고든 건데 특히 중국계하고 미국계, 교포 포함해서요. 이들의 서로 다른 투자 패턴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시장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이런 어떻게 보면 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가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추가 규제들이 과연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당신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찬성 반대의 문제를 넘어서서 좀 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